최근 캐나다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한 2025년 5월 노동시장 실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캐나다 실업률이 무시무시하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2025년 5월 기준 평균 7%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건 팬데믹 시절을 제외하면 2016년 9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실업률이 캐나다 경제와 사회, 정치에 영향을 줄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영주권에 도전하는 이민자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실업률이 우리 이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최근 훨씬 엄격해지고 빡빡해진 캐나다 연방 이민부의 행보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번 자료에서 주요 도시별 실업률 현황을 보도록 하죠. 한눈에 딱 보이시죠? 한국인 이민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끄는 도시들이 대부분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 공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온타리오주의 주요 도시들이 가장 심각한 모습입니다. 이 그래프에 제가 6%를 기준으로 빨간 점선을 그어서 구분을 해놓았는데요. 이 점선의 위에 위치한 도시는 2025년 5월 이래로 로우 웨이지 LMIA를 진행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수시로 바뀌긴 하지만요, 현재 상황을 보면 단시간에 크게 나아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로웨이지 LMIA 뿐만이 아니라 하이웨이지 LMIA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대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직이 더 어려워졌죠. 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말이고요. 따라서 LMIA를 통해서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내줄 수 있는 고용주에 대한 인기와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LMIA 관련 규정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면서 LMIA 쪽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캐나다에 들어오거나 캐나다에서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워킹홀리데이 쪽도 비슷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실업률 증가로 로컬 잡을 구하기에는 이전보다도 더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서 한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악의적인 컨설턴트와 악덕 고용주로 인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악덕 고용주들은 영주권자, 시민권자인 직원을 대할 때와 외국인 신분인 직원을 대할 때 태도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죠. 이거 외국인 신분의 직원은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고용주와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 굉장히 크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철저히 종속적인 관계라는 거고요. 이러한 관계 자체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인데, 현재 실업률까지 이렇게 치솟은 상황이라서 이런 리스크가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진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앞 섹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업률이 6% 이상이면 해당 지역은 로우 웨이지 LMIA 스트림으로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로우 웨이지 LMIA의 가장 큰 걸림돌은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실업률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면 현재 워크 퍼밋을 받았다고 해도 갱신해야 할 시기에 기껏 정착한 도시에서 갱신을 하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또 옮겨가야 될 가능성이 있겠죠. 하이웨이지 LMIA라고 해서 또 사정이 딱히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로컬들도 일자리를 많이 잃은 그 현실이라 외국인 노동자보다 캐나다 내국인을 채용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죠. 이건 단순히 캐나다 시민들의 반이민 정서가 높아졌다 정도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실업률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서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죠. 그리고 집권당은 어떻게든 굳건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마크 카니 총리의 리버럴당 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정치, 경제적 공격에 힘입어서 재집권한 측면이 강하고 스스로 민심을 얻어서 재집권한 측면은 약하기 때문에요. 민심을 얻고 지지를 공고히 해야 하는 상황이죠, 지금이. 따라서 트리도 정권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보수당의 어젠다까지 차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강력한 국경법 빌 C2 법안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국경법이라는 별명의 빌 C2에서는 퍼블릭 인터레스트, 즉 공공의 이익, 공익을 위해서라면 정상적으로 신청한 이민 관련 신청서도 그냥 취소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여기에는 워크퍼밋 연장 신청서 역시 해당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높아진 실업률과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캐나다 내국인을 위한 공익은
공공의 이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편 최근 스티븐 뷰렌스 이민 전문 변호사가 링크드인에 최근 급증한 미스리프레젠테이션 적발 건수에 관한 자료를 공유를 했습니다. 뷰렌스 변호사는요 2023년, 2024년 들어서 미스리프레젠테이션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뷰렌스 변호사가 공유한 자료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니까요 정말 눈에 확 띄어요. 이건 이민문이 좁아지면서 이민자들의 사기 행위, 불법, 편법 행위가 증가한 탓도 일부 있지만 IRCC가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세세하게 신청서를 검토하는 데다가 약간의 문제가 보이기만 해도 엄벌을 내리는 탓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에 올렸던 영상의 주제이기도 했지만요. IRCC는 이제 신청자의 SNS까지도 뒤져볼 정도로 집요하게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강력한 국경법 빌 C2의 도입, 미스리프레젠테이션의 급증, 그리고 SNS도 뒤져볼 정도로 꼼꼼한 IRCC의 심사 방식. 과거의 순한 양 같던 캐나다 정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젠 무서운 맹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서슬픈 모습 때문에 이민자들은 점점 공포에 질리고 있습니다. 마크 홀티 이민 변호사는요. 2025년 6월 11일 라이브 영상에서 IRCC는 미스리프레젠테이션을 무슨 오한마처럼 휘두르고 있고 모기 한 마리도 망치로 때려잡는 형국이라고 비판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사소한 실수든 아니면 정말로 고의적으로 당국을 기만하려고 한 악의적인 행위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괄로 5년짜리 형벌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이 부분을 영상으로 짧게 시청해보죠. They didn't throw the book at people like they are now with misrep. They're using it like a sledgehammer, Alicia. Even when there's little mosquitoes crawling around, they're still bashing them with a sledgehammer. Largely, I think, Alicia, it's because officers feel they don't have a very large toolbox of dealing with fraud within the immigration system. So the only real weapon they have is to scare the daylights out of people. And so to this threat of a huge consequence for even the slightest, misstep, innocent or otherwise, or arguably you can challenge maybe innocent, but in some cases not even that. But those mistakes, they're now putting the onus on individuals to say, well, we don't care if it was a mistake or an oversight. You put it in the application, you said it was true, complete, and correct, and so you deal with the consequences. And that seems to be the approach that they're taking. 네, 잘 보셨죠? 라이브 영상에서 홀티 변호사는 이유와 무관하게 미스리프레젠테이션 징계를 무조건 5년짜리로 먹이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말을 하면서 2017년에 캐나다 변호사 협회가 IRCC와의 미팅에서 징계를 좀 상황별로 하등 적용을 하자는 안을 제시를 했지만 당국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홀티 변호사의 주장처럼요. 미스리프레젠테이션 카드를 공포 조장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는 게 맞는지는 오로지 IRCC 당국만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봤던 스티븐 뷰렌스 변호사의 자료에서 최근 1, 2년 동안 미스리프레젠테이션 적발 사례가 폭증한 것, 그리고 어떤 신청서든 공익을 위해서 임의로 취소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둔 빌 C2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IRCC가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모든 게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라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잘 안 잡히죠. 하지만 현실이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홀티 변호사 말처럼 IRCC는 이민 제도를 정말 오한마처럼 휘두르고 있고 이 망치는 누구든지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B2처럼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되어도 수십만 명의 파일을 한 번에 취소하는 등의 그런 조치는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특히 주정부에서 직접 영주권자를 선택하는 PNP 쪽은요, 연방정부가 건드리기 더더욱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만 혹시라도 캐나다에서 해류 자격을 갖추는 과정에서 걸릴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잘 확인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미스리프레젠테이션에 명백하게 걸릴 만한 부분이 없다면 일단 괜찮겠지만요. 자신과 관계가 있는 고용주나 이민 컨설턴트 역시 당국의 조사를 받을 일이 없는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어야지 진정으로 리스크가 없을 겁니다. 같은 고용주, 같은 이민 컨설턴트와 관계가 있던 타인이 서류나 고용 자격 관련해서 미스리프레젠테이션 사례가 발생하면요, 당국에서 이 사람과 관계가 있는, 그리고 이 고용주, 이민 컨설턴트와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은 정말로 많은 걸 신경 써야 하는 시기인 건 틀림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PRE 채널이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기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